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하원의 트럼프 탄핵 청문회가 오늘 2회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실시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것을 어젯밤에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원회로 정식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법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안을 정식으로 기한을 해서 풀하우스 본회의로 송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트럼프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가하게 되면은 이를 상원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300페이지짜리 정보위원회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행위, 의회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하원 민주당은 이 사안들이 탄핵에 충분한 그리고 압도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는 자체 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속 의원 38명들 중에 입심이 센 양측의 의원들이 강력한 찬반 논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가 오늘 4명의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탄핵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정의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미 2달 동안 계속된 탄핵 정국, 아직도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하원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여론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정보위원회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결을 하고 법사위원회로 송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충분한 압도적인 증거가 제시됐다고 믿고 있고 섹션 1에서는 직권남용 사례가 제시됐고 섹션 2에서는 의회 조사 보고에 대한 방해 혐의가 제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하원의 소환에 불응한 트럼프 측근들의 사례, 또 각종 증거물 제출 거부 사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9개 항목의 중요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사법방해 혐의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도 제시가 되는데 트럼프 측근들이 통화 기록이 자세히 제시가 됐습니다. 시간별 그리고 상대별로 제시된 통화 기록은 화이트하우스의 측근들 그리고 유크레인 측과의 긴밀한 협의 사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유크레인의 비즈니스맨 측근들과의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공화당 측의 거부로 표면화되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외부 단체에 대한 의회의 소환권 행사로 AT&T가 전화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수석인 데빈 누니스 하원 의원과 유크레인 측, 또 루디 줄리아니 측과의 자진 협의 통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부터 텔레비전 중계하에 진행이 되는 이 청문회 주요 증인들 4명의 이제 헌법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high crime이라든가 misdemeanor, obstruction of justice 등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학문적인 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원회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문회 참여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만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응은 이런 학문적인 논의가 이미 잘못된 탄핵 과정을 수정할 수 없다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제안을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사위원회는 다른 증인을 소환해서 청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원들 중에 가장 입심이 센 사람들이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중요 쟁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트럼프 측근들과의 전화 기록이 상세히 시간별로 상대별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기상으로 봐서 이 전화 기록 입수 시점이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록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혹자는 이 전화 기록과 그 대상 내용이 상원 트라이얼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문회의 극적인 장면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 레코드를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공화당의 대표 주자인 데빈 누니스의 행동에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장 큰 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트럼프의 가신인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이미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유크레인의 비즈니스맨인 파나스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해온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법 방해 부분도 보고가 됐습니다. 10여 명의 트럼프 측근들이 이제 소환에 불응했는데 그리고 국무부, 펜타곤, 에너지부 등이 서류, 자료, 이메일 제출을 이제 거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됐고 증인 협박, 증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협박을 받았던 마리 유바노거비치 전 유크레인 대사건을 비롯해서 익명의 그 위슬블로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차피 탄핵안은 하원에서는 통과, 상원에서는 부결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인데 여론이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여론이 점차로 변화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어 왔는데 10월 달에 조사한 것은 이제 반반이 찬성 반대를 했고 11월 말에 조사한 것도 역시 반반이 찬성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국민의 한 85%는 이 탄핵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의 국민들은 아주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 85%의 국민들 중에 탄핵 찬반의 의견이 아주 확실합니다. 98%, 96% 정도인데 이것은 이제 완전한 양극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심이 이미 픽스가 돼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5%의 무관심층에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CNN이 8가지 중요한 이슈를 내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탄핵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46%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 83%,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가 88%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년도 선거에서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그리고 헬스케어이지 탄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탄핵 청문 과정에서 무슨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심의 변화는 이것 때문에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 가지 공화당 측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조사한 것입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조사한 것인데 누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 링컨이 53대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는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진보 측에서는 트럼프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컬트, 사이비 교주 같은 존재다라고 혹평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He is the best president라고 그를 추앙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네, 12월 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을 조사해온 하원 정보위가 그간 조사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표결을 통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어제 찬성 13표 대 반대 9표로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보위는 표결 이후 보고서를 법사위로 송부했습니다. 제리 네들러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 조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감수하며 조사를 주도했던 에람 십 정보위원장의 역할도 일단락됐습니다. 정보위, 개혁감독위, 외교위는 각 위원장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차기 선거의 온전성을 약화시켰으며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어제 레이스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초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며 한때 빅3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바짝 추격하던 해리스는 중도의 대권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해리스는 1차 TV 토론 직후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급상승했으나 이후 토론과 유세가 이어질수록 지지율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해리스의 하차로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는 이제 15명이 남게 됐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건 미 거대 정보기술 IT 기업의 위상을 시기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어제 유럽은 우리와 같은 진정한 첨단 기술, 전자상거래 챔피언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엄청난 질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매출이 프랑스 내 기준 2,786만 달러, 전 세계에서 8억 3천만 달러를 넘는 IT 기업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 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구글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글의 공동 설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설게이 브린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 두 사람은 어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구글 창립 21년 만입니다. 그동안 페이지는 알파벳의 CEO, 브린은 알파벳의 사장을 맡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퇴임은 발표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했으며 구글 CEO를 맡아온 순달 피차이가 알파벳의 CEO직을 함께 맡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드마키 상원 의원은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에게 안면 인식을 강요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에게 출입국 시 사진 촬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제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전 총을 든 학생과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이 대치하다 총격이 일어나 학생과 경찰관이 모두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전날 같은 위스콘신주 미러키 교회 워케셔 사우스 고교에서 17세 학생이 학교 배치 경찰관에게 총을 겨누다 경찰의 총에 맞아 다친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스콘신주 소도시인 오시코시 경찰서 캐서린 맨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등교 직후 오시코시 웨스트 고교에서 한 학생과 한 경찰관 사이에 총격이 있었고 둘 다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다친 다른 학생이나 교사는 없었습니다. 찰리 백 시카고 임시경찰국장이 어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제 일부 간부들의 계급을 조정하면서 인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에 의한 변화는 좀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경찰 내 일부 고위직들은 이번 국장 교체 직후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된 에디 존슨 국장이 일부 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제 음주운전 당일의 실수와 판단 착오를 일부 시인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 실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월드 CTA 스테이션에서 20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어제 낮 12시 30분경 플랫폼에 서 있던 중 가슴에 총을 맞고 절명했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때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전철 라인이 운행 정지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인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20도대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으나 기온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3도입니다.